무례한 친구들에게 웃으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아이로 키우는 18가지 초등 대화법. 습관처럼 심부름을 시키는 친구에게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지. 각자 알아서 할 일이 있잖아. 자기 생각만 맞다고 주장한다면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노는 건 곤란하지. 친구가 같이 놀면서 욕을 한다면 네가 조금만 더 예쁘게 말하면 노는 시간이 더 행복해질 거야. 친구가 시험을 잘 봤다고 자랑한다면 시험 잘 본 거 많이 축하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멋져. 다른 친구랑 놀지 말라고 할 때 다른 친구랑 놀아보니까 네가 더 생각나더라. 걱정하지 마. 너랑 노는 게 난 늘 즐거워. 친구가 약속 시간에 자꾸 늦을 때 약속 시간에 늦는 건 큰 실례야.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친구가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한다면 그 친구랑 나는 다른 사람이야. 친구 사이의 비교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친구가 내 일에 참견하고 잔소리한다면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친구가 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렇게 내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면 이제 다시는 빌려줄 수 없어. 새롭게 짝이 되었는데 자꾸 불만을 가질 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없어. 그렇다고 서로를 미워하지는 말자. 자기 할 말만 하려는 친구에게 네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대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 친구들이 채팅에서 나를 무시한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면 곤란해. 서로 존중해야 좋은 친구지. 친구가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한다면 우리 서로 좋은 얘기만 하자. 그 친구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친구가 화났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 네가 화난 이유를 잘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친구의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 않다면 나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 마음이 풀리면 네 사과를 받을게. 먼저 놀자고 하지 않아서 서운할 때 너도 나랑 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말해. 난 늘 너랑 놀 준비를 마친 상태야.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될 때 이번 일은 내가 정말 미안했어. 빨리 사과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둘러 왔어. 할 일이 있는데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할 때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딸에게 꼭 해줘야 할 6가지 행동. 딸이 간혹 반항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말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필요한 건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아이 마음에 맞는 말입니다.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답을 알려주고 가르치려는 마음은 잠시 접고 아이 마음에 공감하려는 마음을 펴는 게 좋습니다. 자꾸만 우울해지지 않고 밝은 기운을 유지하려면 햇빛을 보며 운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으니 가볍게 30분 정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딸이 툭하면 삐지고 습관처럼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습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화를 내기보다는 아빠가 나서서 다정하고 빛나는 말을 자주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딸의 기분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는 변덕이 심해서가 아니라 세심하게 이런저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변덕쟁이가 될 수 있죠. 이때 하루 30분 정도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클래식은 가장 완벽하게 다양한 감정을 정리한 최고의 예술입니다. 그런 클래식을 매일 감상하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아름답게 활용할 내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을 보며 부모가 눈치를 채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칭찬을 하면서 아이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남들보다 질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격이나 성향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아이들은 자주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질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이 마음에 힘이 될 수 있는 단단한 말을 자주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가 열심히 했던 시간 엄마 아빠가 다 기억하고 있어.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문을 열면 길은 또 열리기 마련이야. 같은 말이라도 네가 말하면 이상하게 더 믿음이 생기더라.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말자. 같이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어. 가끔 우울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땐 우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딸로 태어난 엄마조차도 자신의 딸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단단한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아이가 크는 만큼 부모도 커야 합니다. 나 싫다는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봤자 그 사람은 애쓰는 내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싫은 점을 찾아낼 뿐이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취해야 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왜 싫어하냐고 이유를 따져 물을 필요도 없고 나를 싫어하지 말라고 애걸복걸할 필요도 없으며 나를 좋아해달라고 애써 나를 맞출 필요도 없다. 당신이 만약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중해보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로 눈길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해질 것이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제가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유재석은 제자리 걸음이다. 유재석은 발전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열정과 노력이 드는데 꼭 매년 매달 발전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제자리 걸음을 하기 위해서 힘겹게 노력하는 제 자신이 대견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면 저는 제자리 걸음조차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속이 빠른 물에 몸을 담그면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써야 하듯이 세차게 흐르는 인생이라는 물살 속에서 당신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큰 힘이 드는 일입니다. 지금 멈춰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낙담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잘 버텨내고 있는 중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신에게 아낌없이 칭찬을 건네주자.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